제가 지금 불이 켜지니까 머릿속이 갑자기 새하얗.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사실 저의 꿈은 개그맨이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너무 원래 제가 이렇게 무대 울렁증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순전히 커피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그 공정무역 커피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호모커피에스라는 말은 제가 공정무역 커피를 시작하면서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인간을 말하는데 커피를 마셔서 깨어있는 그런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커피에스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자, 보시면 커피를 부르는 말은 나라마다 저렇게 다양해요. 그 커피를 받아들인 그 역사적 배경이나 그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한문으로 우리식으로 읽으면 가베라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맨 아래에 있는 것도 가베예요. 두 개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위에 있는 거는 일본에서 표기하는 한자고요. 그걸 코이라고 읽습니다. 아래에 있는 중국말로 가베, 저거는 이제 카페라는 발음하고 비슷한 음차인데 재밌는 거는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 중국은 입구자를 변으로 썼고 일본은 왕자를 변으로 썼는데 그것은 커피를 아마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커피를 받아들인 그날의 어떤 태도가 반영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커피를 부르고 있는데 보통 카페로 통칭이 됩니다. 카페라고 하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적인 의미가 더 이제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커피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커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커피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커피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많이 만날 때 여쭤보거든요. 지금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커피의 본질이 카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페인의 그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어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각성작용, 깨어나게 하는 거죠. 각성작용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깨어 있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이제 이뇨 작용이라든가 심계항진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민감한 정도가 달라지죠. 어쨌거나 이 커피의 본질은 카페인인데 이 카페인이 한번 노출이 돼버리면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자, 그럼 A를 보면은요, 아라비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커피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아라비카라는 말이 많이 이제 떠올라요. 혹시 아라비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 예. 아라비카는 이제 커피의 품종 이름입니다. 보통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고는 있지만 커피가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산품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커피도 저와 같이 커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탐스럽게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요. 마치 체리랑 닮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커피 쪽에서는 커피 체리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저게 다른 열매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과육 부분이 되게 적어요. 다른 과일들은 씨가 조그맣고 과육이 풍부해서 그 단맛을 즐기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먹는데 커피만 특이하게 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과육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그 과육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씨 딱 두 개가 맞닿아 있거든요. 이 씨를 말린 후 볶은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원두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커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 볶은 커피를 갈아서 물과 만나게 하면 이제 커피가 되는 거예요. 커피 음료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피라는 것은 물과 불이 만난 음료라고 이제 얘기를 간혹을 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저렇게 탐스럽게 열린 열매를 과연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가만히 놔뒀겠냐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인도네시아 루아 커피란 말 들어보셨죠? 사양 고양이 커피. 그 사양 고양이도 저게 되게 탐났을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따먹은 거죠. 마치 우리나라 그 시골에서 그 논에서 벼가 익어가는데 참새들이 와가지고 벼를 먹어버리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허수아비를 세워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아까우니까. 마찬가지로 커피 농부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1년을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야생의 사양 고양이 와가지고 저걸 따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저게 사양 고양이지, 저게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가면 뭐 원숭이나 다람쥐도 다 바뀝니다. 저게. 근데 특별히 사양 고양이 커피가 이제 인기를 받은 이유는 저거를 이제 물에 따먹고 고양이들이 저 주변에다가 말하자면 똥을 싸대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봤더니 굳어진 그 사양 고양이의 배변 속에 과육은 소화가 되고 남아있는 씨가 이제 박혀 있던 거죠. 그거를 그 농부 누군가가 아마 집에 가져갔을 거예요.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이제 볶아 먹습니다. 그분이. 근데 볶았더니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양 고양이 몸에 들어간 커피가 소화가 되면서 사양 고양이 특유의 어떤 소화액과 어울려가지고 저 커피보다 그러니까 더 새로운 맛과 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루아 커피가 이제 유명해진 건데요. 유명해진 건 좋은데 사실은 이러한 사이클로 루아 커피가 나와야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데 저게 이제 희귀하고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억지로 잡아서 살고 시작하고 강제로 커피를 먹인 다음에 똥을 수거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어떤 자연의 큰 그 순환 속에 어떤 자본과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개입되면서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선물로 요즘에 그 사양 고양이 커피를 많이 주고받으시는데요. 이왕이면 그런 걸 잘 따져보시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의 유래는 사실 이슬람 쪽에서 시작됐어요. 아까 앞서 두 분 이슬람 쪽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슬람 아직까지도 이슬람교하고 이제 크리스트교, 기독교 쪽하고는 계속 갈등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뿌리는 같은 종교거든요. 뿌리라는 게 이제 구약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슬람교 혹시 그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인공 칸이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칸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어디든지 돗자리를 깔고서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할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종교인데, 그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이 그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슬람의 그 예전에 그 기도만 한 수도사들 사이에서 몰래 커피를 먹었던 기록이 있어요. 왜 커피를 마셨겠어요? 예? 예, 졸리니까 마셨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인간 아무리 그 고승이나 그 수도사들이라도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 졸릴 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커피는 완전히 하느님이 내려주신 영양가가 같았던 거죠, 당시에. 그로써 그들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평신도로부터의 어떤 종교적 권위를 얻게 되고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커피가 과연 얼마까지 비밀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소개가 됐을까요? 결국은 알려지게 되고 그 정보가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신자들 사이에 팍 퍼지죠. 이슬람이 당시에는 그 혹시 해시시라는 마약이 있는데 그런 말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해시시 쩔어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커피를 통해 커피가 일반화되면서 커피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약은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페인이 되지만 커피는 사람들이 마실수록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글을 쓰게 되고 음악을 하게 되고 예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슬람의 커피가 보급되면서 이슬람의 어떤 문명이 구가하는 최고의 전성기, 지금까지 역사상 이슬람은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융성해졌죠. 그랬던 이슬람이 당시 유럽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는데 그 당시 유럽은 딱 두 가지였어요. 싸우거나 취해 있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을 되게 쉽게 보고 쳐들어갔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죠. 터키가 이제 오스트리아를 침공했는데 너무 만만하게 만든지 어떤 그 배신자, 첩자 때문에 결국 퇴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군인들이 커피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커피를 이제 내던지고 도망간 거죠. 유럽인들이 그 퇴각한 그 오스만 군인들 진쪽에 있는 커피를 보고 궁금했던 거죠. 근데 그 첩자 알려주기 이게 커피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퍼졌다는 이제 그런 설이 있는데 어쨌거나 유럽은 그 후에 그 커피를 유럽 사람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술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유럽이. 그러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이 계속 문해부흥을 하게 되고 유럽도 문화적 성과라든 예술적 성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유럽은 그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죠. 그 로만 카톨릭 교황이 이제 지배하는 체제였는데 그 당시 카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커피라는 것은 이슬람의 음식, 그러니까 악마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이교도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시게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었던 것이었죠. 금지를 시켰었어요. 억지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커피하우스들을 폐쇄시키고 커피를 못 마시게 했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음악이 생기거든요. 원래 퍼져요. 그래서 급기야는 교황이 커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커피가 이교도의 음식이긴 하지만 오히려 술로 쩔어있는 유럽 사람들을 깨우고 유럽의 문예부흥하는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결국은 커피를 허가를 해요. 그걸 때 우리는 커피가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부터 이제 유럽은 커피가 이제 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커피가 이제 세계화가 된 그 단초가 그런데 이 책은 제목이 커피 금문록이에요. 언제는 그 데빌스 컵이라고 악마의 잔이죠. 네, 그런 제목인데 이 책을 쓰는 그 스튜어트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까 홍동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리도 하기도 하고 요리 연구하기도 하고 세계 오지 여행을 하기도 하고 컬럼을 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커피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커피 5대한 6대를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추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그동안 커피를 추적해 봤더니 아마도 구약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빨간 열매는 아마 커피였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추론을 하고 이제 책을 끝맺었는데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종교적으로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종교를 초월해서 상당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커피를 빨간 그 유혹 탐스러운 인간을 먹은 거죠. 먹고 싶으니까. 하지만 금지됐던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따먹으면서 커피의 카페인, 각성작용,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인간이. 그 후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퍼진 그 맥락이, 그러니까 커피가 퍼진 그 맥락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공감을 했는데 전 여기다가 더 하나를 더했습니다. 이건 그 8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그 영화 E.T.의 제목인데 혹시 E.T.의 직업이 당시에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네. 이거 맞히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진짜. 네? 네. 누구세요? 식물학자? 이제 끝나고 남아주세요. 네. E.T. 직업이 식물학자예요,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식물학자였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E.T.는
커피 액션에서 맞을 것이다. 왜냐면요, 커피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 한반도의 역사가 5,000년이고 기록이 있는데 커피는 고작 1,000년밖에 없어요. 전설로만 남아있고 기록된 게 고작 1,000년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라는 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이 티가 떨어져서 어느 날 갖고 왔거나 아니면 인간이 너무 늦게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주인공 네오의 원래 직업은 해커예요. 존 앤더슨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 사람이 저 뒤에서 있는 모피어스라는 사람한테 진짜 세상을 알게 하기 위한 어떤 선택을 부여받는데 그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이었어요. 이 사람이 빨간 약이랑 파란 선택을 하는데 빨간 약을 선택을 하는 거죠. 빨간 약을 선택해서 이 사람은 진짜 각성, 리얼 월드로 들어오게 되는 거. 어떤 빨간색, 이게 어떤 맥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어쨌거나 태초에 커피가 있었다. 그리고 인간은 그거를 먹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이제 호모 커피엔스가 되는 거죠. 자,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 사실 페어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원조보다는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그들의 경제적 자료를 돕자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학교를 지어줬어요. 병원을 지어주고. 하지만 그들 손으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게 해주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원조보다는 그래서 거래 쪽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오늘날의 공정무역은 이걸 넘어섰어요. 얼스. 지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공정무역 가치가 거래에서 어떤 환경 문제 쪽으로 뻗어나가는 환경적 가치. 왜냐면 커피는 이제 저도 마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마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 마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속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대안이 공정무역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정무역은 결국 연결에 관련된 것이다.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 났지만 결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두의 문제가 됐고 지구의 문제가 됐잖아요. 커피도 똑같습니다. 커피 하나가 지구의 생태계와 우리 삶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자각을 하고 하는 태도가 결국 공정무역의 태도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계속 마시려면 어떻게 커피를 계속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공정무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두서없이 커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에 모두 이제 호모 커피엔스가 되신 거예요. 호모 커피엔스 세계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